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까지 육성하겠다 이런 비전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비전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으로서 이 비전과 공약에 대해 너무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 방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잠재 능력,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시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어떤 그 중대한 정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그 의지 표명이 우리 가능성 발전 이 부분이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우리 방위 산업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방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 그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방위 산업은 평화 유지, 평화 지킴이 산업입니다.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위 산업은 우리 군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말하자면 평화 유지 산업, 평화 지킴이 산업이다. 근데 이게 평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국가가 미래에 15년 내지 20년 후에 국가 공동체가 안전하게 존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전략적인 기술이 있다면 국방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무기체계로 체화를 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 기술을 또 민수화해서 민수시장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네. 것. 이것이 방위 산업의 현존하는 기능이에요. 네.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K방산이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평화 지킴이, 그다음에 평소 역할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통로, 즉 부국과 강병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그 방산 수출 10대 강국 현재인데 4대 방산 4대 강국으로 들어가겠다 이 의지 표명은 세계 시장에서도 방산 4대 강국으로서 각광을 받게 만들겠다 이 의지 표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산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 의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무기체계 이거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제조 능력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활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방해사로 말씀드린 대로 그 부국강병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방산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나라의 첨단 기술력이 있다고 하는 것과 제조 능력을 보여준 지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방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시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이 땅의 평화를 제대로 지켜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 4대 강국의 어떤 공약을 내놓으신 것은 정말 적시적절한 시점에 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산 수출이 많은 분들이 K방산하고 각광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정작 정확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2020년까지 한 30억 불대 하다가 21년도에 72.5억 불, 22년도에 173억 불. 네. 근데 그거는 성과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노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성과로 나타났고 24년도에는 23년도에는 다시 그것이 떨어져서 135억 불대. 작년에는 95억 불대로 네. 크게 줄었네요. 하향하는 네. 급감하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로부터 각광은 받지만 실상은 방산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은 정부가 적시에 제대로 된 역할도 하고 방산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활동해달라. 그러면 제대로 방산을 육성하겠다. 이것은 이 공약으로 인해서 방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수출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성과를 한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K9 자주포는 자주포 시장의 그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폴란드의 K9 자주포 다량의 자주포 계약이 있었고 또 FA50 전투기도 폴란드
여타 우리 우방국에 수출이 이루어졌고 또 지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인 전차 K2 후표 전차도 다량 수출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추가 수출도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대공 미사일 하면 패트리어트를 가장 대표적인 네. 무기체계로 기억하는데 그와 유사한 천공2도 가성비 측면에서 거의 못지않게 훨씬 우수한 무기체계인데 이 무기체계도 많이 수출되고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한 300km 미만이긴 합니다만 천무라는 무기체계도 많이 수출되고 있고 여타 말씀드린 대로 해상 무기체계 호위함이나 잠수함도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K방산 4대 강국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후보 시절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체계가 우리 방산 수출 확대에 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먼저 방산업계에 주는 메시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께서 주기적으로 정례 전략회의를 가져주신다.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방산업계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성능 개량하고 제대로 된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제작하고 생산해라. 그러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사업적으로나 일자리 측면에서나 끊임없이 보장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제가 3대 요소로의 하나로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이 발전하려면 기술력이 있을 것, 제조 능력이 있을 것, 정부 정책 일관성이 있을 것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력과 제조는 기반 요소라서 당연한 건데 정부 정책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따라서 어떤 정부들로서는 방산을 육성하고 어떤 정부를 육성 안 하던가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단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동력, 동기부여 측면에서 약화될 수 있고 방산 기업도 시장이 커졌다 쪼그라졌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기업의 어떤 그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방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리해 주신다면 두 번째는 방산 그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산 기업이나 국방 분야에 있는 부서만의 노력만하고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관련 부처, 산업부, 과기부, 외교부, 여타 부처들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주관해 주시면 그 부분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범정부적 협력을 유도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어떤 기본 어떤 틀 시스템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시스템 측면에서 또 상징적인 메시지 측면에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예. 또 방산 산업에서 기술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방산 기업의 R&D 새 감면 등의 지원책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이제 먼저 그 국방 연구개발 R&D의 추세 변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그 우리 방위 산업이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내 그 수요만 그 맞추는 국내 방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연구 개발을 정부 예산으로 다 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다 주도를 했고 그게 기반이 돼서 우리 방산 기술을 높이는 확실한 기반이 된 것은 뭐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도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때는 방산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계 시장의 수요에 맞게 변화도 시키고 또 뭐 세층 모디파이도 시키고 그러려면 R&D 자금이 그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연구개발 R&D 비용이 방산 분야는 초기 단계 때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실패를 무릅쓰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방산 분야 첨단 기술은 실패 가능성이나 그 뭐랄까 그 리턴이 그러니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을 기업들이 하게 하려면 뭔가 그런 R&D를 할 때 그 리스크를 좀 이렇게 같이 감내해주는 조치. 이게 연구개발 그 세액 감면이라든지 어떤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재정 금융적
어떤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K방산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국내 방산 육성과 관련해서 국방 R&D 비용을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삭감을 해서 성장 동력이 되는 기술 개발을, 신기술 개발을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현장을 무지하게 혼란하게 만들었고 R&D 현장의 혼란은 바로 그 뭐라고 그러나 미래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부분인데 R&D, 국방 R&D에서는 좀 많이 증액시켜줘야 된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가 방산이 이제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 과거에는 실패하면 처벌받았거든요. 근데 신기술을 첨단 기술을 개발할 때는 실패를 무릅써야 됩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해도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 그 부분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신기술이 나타나는데 이 기술의 속도는 무지하게 빠른데 그걸 즉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놓고 도전적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세계 방산 시장에 나갈 때는 정부와 그다음에 방산 기업과 연구자들이 한 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방산 기업도 국내 경쟁하더라도 세계 시장을 나갈 때는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한 팀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